안녕하세요. 한의사 류마지기 유창일 원장입니다. 오늘은 제 블로그 내사랑 류마티스에서 질문을 주신 어느 혈청 음성 류마티스 관절염 여성분의 질문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30대 여성이시고 작년 10월에 무릎이 먼저 아프기 시작했죠. 류마티스 관절염으로 진단을 받긴 받았는데 혈청 음성 류마티스 관절염으로 진단을 받았다고 하셨습니다. 이런 경우는 지난 강의 때 말씀드린 류마티스 인자가 음성으로 나왔는데 증상은 류마티스 관절염과 똑같이 나오는 경우에 이처럼 혈청 음성 류마티스로 진단을 받게 된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여기 이제 루푸스 소견이 있다고 하는 얘기가 있는데, 루푸스의 발병 초기에 관절이 붓고 아파지는 경우가 꽤 많습니다. 그래서 류마티스 관절염과 루푸스는 발병 초기에 헛갈리는 경우가 아주 많아요. 그래서 이분 같은 경우도 루푸스 증상과 류마티스 관절염 증상이 혼동되어서 나타났던 것으로 보입니다. 그런데 결국은 루푸스는 아니라고 진단을 받았고, 아마 루푸스와 관련된 항체들이 음성으로 나온 것 같고요. 그 대신 류마티스 관절염으로 진단은 되는데 류마티스 인자가 음성으로 나왔기 때문에 아마 혈청 음성 류마티스로 진단을 받은 것 같습니다. 이처럼 류마티스 관절염이 처음에 발병할 때 무릎 쪽 큰 관절로 나타나시는 경우가 있는데요. 이렇게 큰 관절로 류마티스 관절염이 시작될 때는 예후가 좀 안 좋은 경우가 많고 치료 기간도 오래 걸리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몸 관리를 굉장히 잘 해야 되는 것이 초기 류마티스 관절염의 무릎 증상입니다. 그리고 이제 두 번째 문제로 넘어가면, 사무직으로 컴퓨터작업을 무리하게 한 탓인지 손목이 4회 정도 붓는 증상과 통증이 있다가 지금은 통증이 없다. 처방을 받고 아마 양약, 면역억제제나 스테로이드, 소염 진통제 종류를 복용을 아마 하셨을 것입니다. 근데 여기서 중요한 것은 그런 류마티스 관련 약물들을 복용한 상태에서 손목이 아프지 않다고 해서 내가 괜찮은 것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그 약을 안 먹으면 바로 아파질 가능성이 많기 때문이죠. 또 이런 것을 또 여기서 볼 수가 있습니다. 사무직에서 종사하신 여성분들 중에서 이거 손목을 많이 쓰면은 그 많이 쓴 관절 부위에 류마티스가 나타나는 경우가 많다는 거예요. 많이 쓴 관절에는 류마티스 관절이 발병된 경우가 많다. 그리고 여기 보시면은 지금 앉았다 일어날 때, 무릎으로 앉았다 일어날 때 무릎이 안 좋다 보니까 팔의 힘을 이용해서 최대한 이렇게 짚으면서 이렇게 일어나야 된다는 말씀을 해주신 건데, 류마티스 관절염에 무릎 증상이 있을 때 전형적인 일어나는 행동 패턴이죠. 이렇게 무릎만으로 못 일어나니까 팔의 힘으로 이용해서 이 무릎을 같이 짚어주면서 그 근력의 도움으로 이렇게 일어나는 것입니다. 류마티스 관절염으로 무릎이 많이 아프신 분들은 이런 방식으로 일어나신 경우가 많죠. 그리고 이제 또 중요한 게, 초음파 검사상 손목의 안쪽에 류마티스 관절염 증상이 확인됐다. 초음파 근골격계 초음파로서 류마티스 관절염의 염증을 스캔할 때 염증이 조금이라도 있으면 초음파상에서는 검출이 됩니다. 따라서 지금 손목에 류마티스 관절염 염증이 있는 것으로 보이고요. 그리고 또 아마 나타난 게 머리 이 뒷목에 땡기는 현상. 뒷목 이 땡기는 현상은요, 류마티스 관절염 증상이 심한 분들에게서 활성기가 왔을 때 류마티스 관절염 증상이 많이 심하게 나타날 때 뒷목이 땡긴 경우가 많습니다. 그리고 발바닥이 욱신거린다. 이건 역시 류마티스 관절염에서 잘 나타나는 증상이고요. 팔목이나 팔꿈치가 아닌 이런 팔뚝 쪽에 혈관 있는 부위가 욱신거린다. 발바닥도 욱신거리고 이쪽 팔 쪽의 근육 쪽도 욱신거리고, 이 팔뚝의 근육이 욱신거리는 증상 역시 류마티스 관절염에서 잘 나타나는 증상 중 하나입니다. 지금은 통증은 견딜만은 합니다. 류마티스 관련 약물을 아마 드시고 계실 거예요. 그러니까 통증이 일단 가라앉을 거고, 근데 시간이 지나서 더 걷지 못하게 되다가 무서워져서 때로 울기도 하고, 요즘은 우울한 증세도 나타나서 이제 걱정이 돼서 저에게 조언을 구하는 질문을 주셨는데, 지금 보면은 혈청 음성인 류마티스 관절염이지만은 증상이 굉장히 격렬하다. 그리고 류마티스 관절염이 무릎같이 큰 관절에서 시작하거나 팔꿈치같이, 어깨같이 이런 큰 관절에서 증상이 나타나는 경우는 치료하는데 시간이 굉장히 오래 걸리고 관리한 것도 상당한 노력이 필요하다. 손가락만 아픈 분들보다 무릎이나 팔꿈치같이 큰 관절이 아픈 경우는 신경을 많이 써야 된다. 그리고
손목 관절 같은 경우 초음파상 염증이 나타났다면은 그것은 류마티스 관절염이 맞다고 보셔야 됩니다. 따라서 지금 혈청 음성 류마티스 관절염이지만 증상이 굉장히 심한 편에 속하고요. 이렇게 뒷목까지 당기는 증상이 나오는 경우는 그 사람의 류마티스 증상이 지금 현재 심해질 가능성이 많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따라서 지금 류마티스 관련 약물을 복용하시면서도 불안한 상태거든요, 마음이. 보통은 이런 경우에 약물로, 구강 복용하는 약물로 조절이 안 되면서 생물학적 주사 제제로 넘어간 경우가 많습니다. 만약에 류마티스 약물을 복용하면서도 조절이 잘 안 되고 무릎이 가라앉지 않는다면은 한의학적 치료도 병행을 해볼 것이 제가 권장해 드릴 수 있는 방법 중 하나고요. 그리고 생물학적 주사 제제로 가급적 넘어가기보다는 이 상황에서 빨리 잘 관리하고 조치를 취해서 무릎 증상부터 일단 가라앉힌 것이 우선이 되겠습니다. 오늘은 혈청 음성 류마티스 관절염 중에서 증상이 심한 여성분의 사례에 대해서 답변을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